파이널 판타지 14가 무너지던 날, 파괴와 동시에 창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게임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의 부대 에오르제아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사막의 교육도시, 해풍이 부는 항구 도시가 공존하는 판타지 대륙입니다. 이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에테르, 모든 생명과 자연에 깃든 에너지로 쉽게 말하면 이 세계의 숨결이자 법칙 그 자체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성력기와 재해기가 반복되는 주기로 기록됩니다. 빛이 가득한 번영의 시대가 오면 반드시 어둠의 재앙이 뒤따른다는 이 세계의 불문율이자 공포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 1.0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에오르제아는 6번째 성력기의 끝자락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재앙을 이미 극복한 것이라고. 허나 그 믿음을 비웃듯 하늘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달이었습니다. 2개의 달 중 하나, 달라가브. 원래라면 하늘 저편에 고요히 떠 있어야 할 그것이 패치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위협은 갈레말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세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이자 군단장 넬반 다루누스는 에오르제아의 위협인 야만신, 야만족이 신앙을 통해 소환하는 신격 존재들을 영원히 멸절하기 위해 달 자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름하여 메테오 작전, 달라가버를 대륙에 충돌시켜 에오르제아의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에오르제아 동맹군의 전사들로서 수장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허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비극이었습니다. 큰 달 멘피나의 충직한 사냥개로 불리던 작은 달 달라가브는 사실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지금은 사라진 고대 문명 알라그 제국이 만든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 내부에는 야만신 바하무트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알라그 제국이 전쟁 중 제압한 야만신 바하무트를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열을 흡수하며 수천 년을 견뎌온 그 봉인은 달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서버 종료 당일, 에오르제아의 플레이어들은 평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라가브가 불타며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조각들이, 알라그의 족쇄들이 대기권을 가르며 지상으로 떨어졌고 마침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궁극의 야만신 바하무트가 깨어났습니다. 수천 년의 경로였습니다. 용인지 신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것이 에오르제아 전역에 메가 플레이어를 쏟아냈습니다. 대지가 갈라졌습니다. 도시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엔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죽음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불꽃이 우리에게 날아오던 그때 현자 루이스와 르베우르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마법사는 용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법을 펼쳤으나 제 신 앞에 방어막은 순식간에 부서졌고 현자는 모두의 기도와 에테르를 모아 12신의 힘을 빌려 바하무트를 재봉인하려 했으나 그 힘조차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멸의 신은 모든 것을 소멸시킬 분노를 내뿜었고 그 앞에선 루이스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에테르를 모두 쏟아 시공간의 신 알디크의 힘을 빌렸고 전장에 남아있던 우리들을 에테르의 흐름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 틈새 속에서 세상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잠들게 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 그것이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6분짜리 영상 한 편에 이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당시 로그인한 플레이어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다니아에서, 울다아에서, 림사, 로민사에서 각자의 거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전사들은 그렇게 에테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버가 꺼졌고 게임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계의 멸망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은 갈레말 제국도 바하무트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가 세상에 나온 날은 2010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스퀘어 에닉스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의 이름을 달고 MMORPG를 출시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987년부터 이어져 온 수십 개국에서 수억 명의 팬을 보유한 그 이름. 첫 번째 MMORPG 파이널 판타지 11로 8년간 성공을 이어온 스퀘어 에닉스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세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나 메타크리틱 점수 49점. 지금까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받은 점수 중 최저, 그것도 역대 최악의 게임들이 올라가는 5명의 페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맨 64, 빅리그 오버 더 로드 레이싱과 같은 페이지에 리뷰들은 사정없었습니다.
UI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콘텐츠가 없다. 미완성 상태로 출시됐다. 파이널 판타지의 이름을 모독했다. 스퀘어 에닉스 당시 대표 와다 요이치는 2011년 도쿄 게임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브랜드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회사의 예상 순이익은 92%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7일 새벽 4시 한 개발자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나오키 요시다. 2004년에 스퀘어 에닉스에 합류해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담당해온 기획자였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14의 프로듀서와 디렉터를 동시에 맡아달라는 것. 요시다는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4의 실패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스퀘어 에닉스 전체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브랜드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14팀에 합류한 것은 2010년 12월. 그런데 팀 합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14 개발팀의 구성원들은 요시다를 전혀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투입된 디렉터를 신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시다는 먼저 개발자 한 명 한 명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꾸고 싶었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권위로 밀어붙이는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 요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상층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게임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 둘째, 3년간 업데이트를 계속하다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플레이어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 게임 산업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동시에 종료를 준비하고 새로운 게임을 다시 만든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지만 그들은 이를 2년 8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서버 종료를 이야기로 만들겠다는 것. 요시다는 2012년 당시 유행하던 마력 종말 예언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망해가는 게임의 서버를 그냥 끄는 대신 게임 세계관 안에서 그 세계가 진짜로 멸망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달라가브의 강화, 바하무트의 해방, 루이스와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서버 종료를 하나의 서사로 바꾸기 위해 설계된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에오르제아가 멸망하는 날, 개발팀이 서버를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보낸 것은 에오르제아의 끝이라는 이름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미 만들어지고 있던 새 세계의 예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렘 레본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죽던 그 순간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얼렘 레본, 신생 에오르제아는 2013년 8월에 출시됐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몰렸고 서버가 폭주했습니다. 접속대기 수만 명, 디지털 판매가 일시 중단됐고 요시다는 다시 한번 사과 성명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유저 수에 서버가 버티지 못했다는 사과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놀랐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모두 에오르제아로 향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누적 등록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타이틀이 됐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출시 이후 요시다에게 물었습니다. 목표치를 몇 명으로 잡았냐고. 요시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숫자 목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상업적 성공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말은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증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오르제아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게임 세계 안에서 바하무트의 불꽃이 대륙을 태웠듯 현실에서도 스퀘어 에닉스의 가장 실패한 게임이 그 잿더미 위에서 가장 오래 사랑받는 게임으로 다시 섰습니다. 에오르제아의 전사들은 에테르 속에 잠들었다가 5년 후 세상이 다시 안전해지자 깨어났습니다. 요시다가 이끄는 새 팀은 폐허가 된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위에 새 이야기를 쌓았습니다. 1.0의 실패를 지우지 않았고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에오르제아가 있다는 역사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망한 게임은 묻어버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도 예산도 천재성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줬던 그 마음을 결코 실망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냉정한 판단과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세계의 빛을 가져온 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